자, 이번 네 번째 시청자 주제 추천 이벤트에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돌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아니요. 인트로를 뭘로 할까요? 아이, 귀찮다. 만들지 말자. 구름아 영화 보자. 저번에 BFDI 조사할 때 하도 관련 영상을 많이 보니까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저콘 오브젝트 쇼부터 한국 오브젝트 쇼까지 별의 별 오브젝트 쇼들이 다 알고리즘에 뜨더군요. 그때 제 알고리즘에 떴던 오브젝트 쇼 중 하나가 원이었습니다. 마치 원효 대사가 마셨던 해골물 같았던 신선한 만화였죠. 그렇다면 바로 원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원입니다. 업로드 채널은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즈 AFJ입니다. 장르는 오브젝트 쇼의 가면을 쓴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2D 인디 애니메이션으로 후속 떡밥풀이용 작품을 제외하면 2개의 시즌으로 연재가 끝난 작품입니다. 모음집, 후속작을 제외한 모든 조회수의 총합은 약 1550만 회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모든 에피소드에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 발번역이 아닙니다. 자, 그럼 내용 요약으로 넘어갑시다. 잠깐, 이 영상에서는 2개의 시즌 중 1개의 시즌만 다룰 예정입니다. 에피소드 1은 리암이라는 이름의 배낭이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며 시작됩니다. 그 공간, 정확한 말로는 플레이는 리암과 같은 여러 다른 사물들이 어쩌다 오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하늘에서 에어리라는 호스트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원이란 콘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원은 참 단순한 콘테스트입니다. 여러 단계의 게임들을 거쳐 탈락이 되면 현실 세계로, 그리고 우승하면 소원 하나를 이루게 해주는 콘테스트입니다. 게임마다 생기는 여러 명의 탈락자들 중 시청자들의 투표로 탈락자가 정해집니다. 여타 오브젝트 쇼들과 비슷한 룰입니다. 다른 점은 단 한 가지. 참가자들은 원래 우리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란 것.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기둥을 꽂던 에어리는 미처 기둥이 떨어질 위치에 있던 아기 토마토를 보지 못하고 기둥을 그 자리에 떨어뜨립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바로 앞에서 토마토가 죽은 걸 본 리암은 큰 충격을 먹었지만 에어리는 죽어도 다시 돌아오는 시스템이란 걸 설명한 후 감정의 요동 없이 게임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기둥 위에서 오래 버티기입니다. 토마토가 먼저 떨어진 후 그 다음 리암이 간발의 차로 다른 이들보다 빨리 떨어지게 됨으로써 에피소드 1이 끝나게 됩니다. 에피소드 2는 리암이 부러진 다리를 치료할 강목을 받고 토마토가 탈락되면 시작됩니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 새로운 참가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 세계에서 온 진짜 사물들이었습니다. 팔도 다리도 생전 처음 써보는 이들이었죠. 이번 게임은 기둥 맨 꼭대기로 오르기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리암, 센티, 소다보틀은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참가시키라며 게임 진행을 거부합니다. I still can't believe he's dragging more people in here to do this competition. I just want to go home. Can't you just replace us with people who want to do this? I thought you guys would have wanted to compete here. Remember the prize? 이에 기둥 높이를 낮추며 유혹해보는 에어리였지만 CR도 먹히지 않았죠. 그 와중
성공하는 참가자들이 늘자 에어리는 바람이 불게 하며 게임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너무 가벼워 바람에 날리는 콘택트 렌즈와 매거진은 탈락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다리가 없어 걷지도 못하는 서브웨이 시드도요. 그 와중에도 기둥 높이를 계속 낮추던 에어리는 그냥 위로 걸어다녀도 될 정도로 기둥 높이를 낮추고 딱 맞춰 기둥으로 넘어진 리암이 기둥 위로 손을 짚자 에어리는 그것 또한 성공한 걸로 칩니다. 리암이 결국 탈락 못하게 된 거 다음번에 해보자라며 설득하자 나머지 둘도 기둥 위로 올라갑니다. 베이 씨가 마지막으로 기둥 위로 오르며 나머지 셋이 탈락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에피소드 3은 매거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루하겠다며 말하던 도중 탈락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번엔 어떤 특정한 세계에서 오지는 않은 것 같은 참가자들이 오게 됩니다. 이 중 앱스트랙티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따라했고 스톤은 세계의 모든 일을 아는 것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Hi, I'm Moldy. I'm a total jerkwad who insults people to improve my own self-image. On top of that, I've manipulated my closest friends on multiple occasions. Okay, now you've done it. I'm also compulsively violent. What are you doing? Okay. Why is it doing? Hey! Wait, so is it? Oh. Oh, okay. What was that for? 이번 게임부턴 마치 팀전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이 에어리는 4명씩 팀을 지으라 했습니다. 팀이 모두 정해지자 에어리는 무슨 게임을 할지 얼버무리다 나무를 찍고 돌아오는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소다보틀은 갑자기 바깥으로 계속 걸어가면 뭔 일이 생길까 싶어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에어리의 제재로 다시 돌아오고 그 순간 스톤이 센티 팀으로 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센티 팀의 전략은 안 하고 탈락하기였지만 스톤은 마치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는 듯이 콘택트 렌즈를 들고 나무를 찍고 오게 됩니다. 다른 팀이었는데도요. 리암 팀은 텍스티가 키를 연타해 나무에 닿았다 텍스를 지우는 것으로 쉽게 통과하고 서클 팀 또한 쉽게 통과합니다. 그렇게 폴더 팀이 탈락하게 됩니다. 센티가 아웃로 후 리암에게가 스톤에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 하는 것으로 에피소드 3이 끝납니다. 에피소드 4는 앱스트랙티가 무언가 전등 같은 것으로 변하려다가 탈락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번엔 추가 참가자 없이 바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5분 안에 포스트잇에 잘 그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센티 팀은 포스트잇이 내려오자마자 지져 자신의 팀이 확실하게 탈락되게 했고 리암 팀에서 스톤이 포스트잇에 무언가를 계속 적어갔습니다. 다른 팀들은 뭐라도 그리긴 했고요. 또 다시 스톤은 경기가 끝나기 직전 센티 팀이 우승하게 하려다가 가로막히자 스톤은 자기 팀의 포스트잇들을 모두 리암 안에 넣어버립니다. 아예 포스트잇을 찢은 센티 팀 대 숨긴 리암 팀 중 탈락 명단에 오른 팀은 놀랍게도 리암 팀이었습니다. 이유는 찾지 못하겠다는 것. 센티는 이 결과를 보고선 납득을 하지 못하고 호스트라는 이름을 걸었으면 걸맞게 행동을 하든가 강제로 우리 여기에 부른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며 폭언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아우트로에 걸려져 센티의 먹먹한 말소리가 지나갑니다. 아우트로 후 스톤은 센티 팀의 포스트잇까지 가져가고 나서 뭘 마구 적더니 탈락되기 직전 리암과 소다보틀 앞에서 포스트잇들을 흩뿌립니다. 일단 투표 없이 탈락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걸 암시하듯이 스톤이 흩뿌린 포스트잇이 만든 글귀는 투표의 조작과 시청자들에겐 통제권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에피소드 4가 끝나게 됩니다. 에피소드 5는 이번 경기는 팔굽혀펴기 100개 하기라 에어리가 말하며 시작됩니다. 스톤의 글귀에 충격을 먹은 리암 팀은 텍스티가 어리둥절한 채로 경기를 하지 않았고 폴더 팀은 아톰의 작은 크기로 에어리를 속여 통과하게 됩니다. 서클 팀에선 몰디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쉬던 몰디는 다른 참가자들이 몰디의 체력에 대해 감탄하며 묻자 둥굴 탐험을 통해 단련했다 말합니다.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가고 팔굽혀펴기를 몇 번 더 하며 몰디는 그때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몰디가 곰팡이에 감염된 것은 동굴 탐험 중이었습니다. 몰디 말로는 그곳에 경고 문구가 없었다죠. 몰디는 이미 부유했고 번듯한 직장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돈을 주지 말라 했음에도 친구들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 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몰디는 그게 자신을 비웃음거리로 만들려는 행동이었다고 확고히 믿었습니다. 우승하면 소원 없이 현실로 돌아와 자기 돈으로 스스로 고치겠다고 하죠. 그렇게 몰디 팀도 성공하고 리암 팀과 센티 팀 둘 다 아무것도 하지 않자 에어리는 두 팀 모두를 탈락 명단에 올리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에 기뻐하는 센티를 보며 리암과 소다보트는 그저 딱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우트로가 올라간 후 보여진 것은 몰디의 진짜 과거였습니다. 몰디는 남들이 자신에게 수술비로 준 돈들을 모두 사치 부리는 데에 썼고 제대로 수술비로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좋은 의도로 준 수술비가 다른 의도로 사용된 것을 몰디의 친구가 보자 친구는 이럴 거면 다시 돈을 돌려달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몰디는 그럼 처음부터 주지 말던가를 시전하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 말에 그는 곰팡이가 있다는 경고 문구도 있었고 우리가 계속 말했는데도 네가 안 듣고선 이제 와서 왜 이러냐며 팩트로 말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몰디는 이미 친구들이 준 수술비는 날 놀려먹기 위한 용도라는 자신만의 믿음 속에 갇혀 있었기에 오히려 화를 내는 것으로 에피소드 5가 끝나게 됩니다. 에피소드 6은 텍스티가 탈락이 되며 센티가 오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걸 본 소다보틀이 스톤의 메시지를 말해주려 하자 에어리는 마치 입막음이라도 하려는 듯이 뒤에 커다란 수영장을 떨어뜨려 이들을 놀래켰고 경기가 물에 떠있기란 걸 알게 되자마자 리암은 강목되는 것 좀 도와달라 애원합니다. 에어리는 그것마저 무시했고 곧바로 참가자들을 수영장 위로 소환합니다. 물에 빠져들지 못하는 리암을 센티가 구하러 가던 중 리암을 익사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잠시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소파와 탁자, 라디오만이 있는 공간에 리암이 오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치약 옆에 있는 소파에 앉은 리암은 곧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선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죠. 에피소드가 끝난 후 탈락 명단 팀에 남은 둘, 소다보틀과 리암 중 리암이 소다보틀에게 마치 대기실과 같았던 그곳에 대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6은 에어리가 말을 시작할 때 하는 말인 OK의 앞부분이 잘리는 소리와 함께 끝납니다. Okay. 에피소드 7은 소다보틀이 원에 참가하기 전 알바에 다녀와 힘든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이번 경기는 수영장에 돌 던지기 또 재탕한다 또 지겨워 그냥 서클팀에선 에어리가 말도 끝내기 전 몰디가 수영장에 돌을 던지며 서클팀이 통과하게 되고 볼더팀에선 에어라인푸드가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 볼더에게 화가 나 돌을 던지다 우연하게도 수영장에 돌이 빠지게 되어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센티팀 그 중에서도 센티는 뭔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번부터 심기가 불편해 보이던 리암이었죠. 리암은 지금까지 참 많은 걸 겪었습니다. 이곳에 오고 아기가 죽는 걸 눈앞에서 본 것도 모자라 다리가 꺾이고 익사하고 그리고 이 콘테스트가 진짜 믿을 만한 건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젠 한 명 남았던 팀원 소다보틀도 탈락되었죠. 센티는 에어리가 막아서서 스톤과 리암의 얘기는 모르지만 나머지 일들은 알고 있었기에 애초에 돌아가야 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너였다며 갑작스럽게 돌을 수영장에 던져 팀에 혼자 남은 리암을 탈락 후보로 올리게 됩니다. 나는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했던 이기주의자였다며 너가 떠났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함께 있어주겠다 합니다. 그렇게 이 에피소드는 리암과 센티가 돌아가면 뭘 할 건지 언제쯤 끝날지 여러 잡다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에피소드 8은 에어리가 탈락자를 발표하려다가 넘어지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에어리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자 리암은 소다보틀이 가지 못했던 행성의 반대편으로 가기로 해봅니다. 그렇게 도착해 리암이 보게 된 것은 행성에 꽂혀져 있는 아주 큰 코드였습니다. 그렇게 5달이 훌쩍 지나가게 되고
이들은 에어리가 콘테스트 초반에 꼽은 말뚝 등을 뽑아가며 거처를 만들고 요가도 하며 시간을 때우게 됩니다. 몰디는 수영장 뒤편에서 혼자 수그리고 앉아 있었고요. 마지막 말뚝까지 뽑은 이들 중 리암은 다시 한번 그 코드로가 어떻게든 손상을 입혀보았지만 고장을 내는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또 2달이 흐르고 에어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리암이 탈락할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에피소드 8은 그렇게 코드 근처에서 누군가 흥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끝나게 됩니다. 에피소드 9는 리암이 탈락이 되며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이 다니던 직장은 사라져 있고 자신의 실종 전단지는 게시판에 올려져 있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박까지 내리게 됩니다. 잠시 어느 건물의 뒤편으로 이동한 리암은 스톤이 자신 안에 넣어뒀던 포스트잇을 꺼내 읽던 중 하나의 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을 비추는 것으로 에피소드 9 그리고 시즌 1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시즌 2를 요약하자면